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부산시 새 교통카드 운영사 공모에서 기존 운영사인 마이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운영사가 교통카드 요금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낮춰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는데요. 취재 결과 마이비가 제출한 수수료율이 꼼수로 책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아이는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새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내놓은 사업 제한 요청서입니다. 교통카드 요금에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지금과 같거나 혹은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낮추면 시 예산에서 빠지는 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시 재정과 직결된 핵심 항목입니다. 30년 동안 운영을 이어온 마이비의 기존 수수료율은 선불 교통카드는 버스, 도시철도 모두 2.1%, 후불카드는 버스 2%, 도시철도 1.8%였는데 이번 공모에서는 모두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쟁사는 선불카드 1.8%, 후불카드의 경우 버스는 1.85%, 도시철도는 1.75%로 제시했습니다. 마이비가 수수료율을 대폭 낮춘 건데 이는 최종 평가에도 반영돼 2.5점 차이로 경쟁사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마이비는 교통카드 수수료와 별개로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승 할인이나 어린이 무임승차 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뗀다는 것으로 기존에 없던 항목입니다. 결국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는 마이비가 제시한 수수료율 1.5%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업자 선정 평가에 들어갔던 평가위원들도 이 추가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 내린다는 그만 이야기했던 그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공모를 일비로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시에서 제안서를 채팅을 했을 거니까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반면 부산시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평가위원들 평가를 한 부분이거든요. 평가위원들도 있었네요. 당연히 제안서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마이비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보통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악덕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국내 브로커와 함께 일부러 몸을 다쳐 산재 비자를 받고 나랏돈까지 챙긴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산재 보험 사기를 벌인 30대 외국인 노동자를 체포합니다. 산재 신청한 거 있죠? 뭐라고? 산재 신청한 거? 그래. 반말하지 말고. 네. 하나도 돈 안 받았어. 그래, 알겠어. 지금 같이 아프고 살고 있어. 일어나고. 같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일당 14명은 손가락을 망치나 돌로 자해한 뒤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요양급여를 탄했습니다. 1인당 최대 3,100만 원, 모두 5억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로 산재비자를 받아내 체류기간을 늘리려 한 겁니다. 체류비자를 받아서 약 한 2년 동안, 길게는 한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서까지. 산재 보험 사기 총책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사기 수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대가로 수수료 1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 있고 최고적 구십 청구할 수 있고. 잠깐만요.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이 차린 유령 회사에서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산재를 신청해도 직접 점검을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체포된 외국인 보험 사기 일당 대부분은 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산재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매주 부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리던 수요 시위를 경찰이 불법 시위로 규정해 논란입니다.
급기야 시위를 주도하던 단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본부서장은 면담에 나와라 안 됩니다. 이들은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요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사회 단체들. 최근 경찰이 시위를 주도해온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2사람을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100번이 넘도록 진행되었지만 경찰은 갑자기 수요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했습니다. 외교기관 청사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모든 법리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례나 판례들을 보고 한 8분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서 주된 이 2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단체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성격으로 불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맞섭니다. 일방적으로 어디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당한 기자회견이나 집회 시위조차도 막으려고 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최근 평화의 소녀상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찰이 수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도 수요 시위 반대 단체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소녀상 봉지 테러가 발생해 경찰이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 한일 합방 120년이자 한일 수교 60년을 맞은 올해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출신의 현역 후보군도 많지 않아서 사상 첫 부산은행 출신 은행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남은행은 예경탁 행장 취임 뒤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지만 사상 최악의 횡령 사고로 고객 신뢰는 잃었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14년 동안 3천억 원을 횡령할 정도로 부실한 내부 통제가 드러나 은행이 중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BNK 금융 안팎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경탁 행장의 외부 활동,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접촉을 두고 문제의식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보다 개인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회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현재 새 행장 예비 후보로 13명에서 14명을 명단에 올려놓고 최종 후보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후보 가운데 경남은행 출신 현역은 4명으로 예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최근에 부행장보로 승진했습니다. 3명이 겨우 후보 요건을 갖췄다 보니 이례적으로 후보군을 전직 경남은행 출신까지 넓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은행 출신에 마땅한 후보가 별로 없다 보니 아예 첫 부산은행 출신 경남은행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투뱅크 체제에서 전산망 통합을 강조했던 빈대인 지주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이번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노조 반발 등을 이유로 부산은행 출신보다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2029년) 개항할 가덕 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닌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공산업의 수도권 쏠림을 막는 의미도 갖게 되지만 정작 이 같은 가덕 신공항에 지역 거점 항공사 하나 없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NN이 마련한 연속 보도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권 글로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게 될 가덕 신공항은 2029년 개항합니다.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 3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가 통합되면 LCC 본사는 인천이 유력합니다. 2년 동안 LCC 3사 통합이 진행되면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제2허브 공항이 생기지만 정작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신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 운영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 지역마다 이제 공항이나 항공의 어떤 특성이 따로 있고요. 그 특성에 맞춘 항공산업도 분명히 발전해야 된다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껏 키워온 지역 항공산업의 쇠퇴입니다. 김해공항의 성장은 에어부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2022년 김해공항 국내 국제선 이용객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에 한 1년에 한 몇 번 이용해요. 한 3-4번 아니면 많을 때 한 6번 정도. 서비스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용해 본 것 중에서는 괜찮아요. 저가 것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지난 2008년 설립 이래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이용객은 5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점유율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김해공항 입국 일본인 관광객의 47%, 중국인 관광객의 35%, 대만 관광객의 36%가 에어부산을 이용할 정도로 높은 수송 분담률을 기록했습니다. 김해공항의 발전과 에어부산이 설립되고 난 뒤에 발전의 그 통계 수치가 상당히 그래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부산 이후에 급격한 지역사회와 함께 급격한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통합 LCC 본사가 인천으로 갔을 때 대한항공이 과연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노선 개발에 적극 나설지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거점 항공사 존치는 항공 제조와 MRO 산업의 판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과 신항을 기반으로 항공 부품 수출과 중대형 항공기 정비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어디에 위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 산업 자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통합 LCC 본사가 부산에 위치된다면 그에 따른 항공산업 발전이 아시아 태평양 최대 군용 MRO 시설인 대한항공 테크센터가 부산에 있고 김해공항 주변에 항공 클러스터도 추진되고 있어 연계 효과도 큽니다. 정비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 또 그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 역으로 또 동남아 지역의 항공 정비 물량을 갖다가 국내에 소화할 수 있으면 그것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는 가덕신공항은 공항 경제권 구축이라는 지역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할 반쪽짜리 공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지역사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합천군 야로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2개 동이 불에 타면서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분만사동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에 빨갱이가 많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애 김해시 의원이 거듭되는 논란에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단어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상처를 준 점은 죄송하다며 다만 김해 시민을 가리켜 말한 것은 결코 아니고 집회 참가자가 자신을 향해 빨갱이라 말한 것에 대해 대답을 하다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해에 빨갱이들이 많아 의정 활동이 힘들다고 말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만들고 공시한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1,000억 원대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풀린 자기 자본을 증권 신고서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부산시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광안 거가대로, 을숙도 부산항대교, 그리고 수정산 산성 천마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루 약 39만 6천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운동장, 관공서 등 500곳을 개방해 4만 5천여 면의 임시 주차장도 운영됩니다. KNN 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KNN이 중심을 잘 잡아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에어부산 존폐기로 기획보도를 통해 지역 거점 항공사가 사라졌을 때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짚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KNN 유튜브가 전국 보도 채널 가운데 6월
지역 채널 1위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축하하는 한편 유튜브 콘텐츠의 질을 보다 높이는 노력을 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내일도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연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신다면 마스크를 챙겨서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많은 데다 안개까지 끼면서 오전까지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또 부산은 건조주의보가 2주째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탁하지만 추위는 주춤합니다. 연일 한낮 기온 13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내륙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며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진주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진주가 12도, 합천은 1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12도, 거제 11도, 밀양은 14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이 13도, 김해 14도, 양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토요일에는 부산에 비가 내려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